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이 사람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특정 질병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 부분에 국한돼서 통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시 두경부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부터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머리부터 경추, 그러니까 머리부터 목 부위와 관련된 질환들을 말합니다. 이 머리부터 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고 말하고 숨 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신체 부위가 다 포함이 되죠. 그만큼 우리의 건강한 삶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두경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경부는 우리 몸의 주축이 되는 얼굴 부위를 칭하는 만큼 관련한 질병의 종류도 많고 원인과 증상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환자의 일상을 크게 힘들 수 있어 관련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자주 느껴진다면 제대로 된 진단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기현 박사님을 모시고 두경부 질환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관련된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 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신체 부위죠. 두경부에 나타나는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확히 개념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두경부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건가요? 네, 머리 두와 목경을 이어서 말합니다. 두부의 바깥쪽에 있는 얼굴들, 그리고 눈, 코, 귀, 입이랑 안쪽에 있는 혈관, 뇌와 그리고 경추까지 포함되고 근육도 포함되는 경우죠. 그렇군요. 이 두경부에 해당되는 기관이 많은 만큼 관련 질환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죠. 머리 내외 전체하고 목 내외 전체에 연관되는 질환들이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두통, 어지럼증, 얼굴 통증 같은 3차 신경통을 비롯해서 눈, 코, 귀, 입 관련된 일체의 질환들,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서 뇌하고 관련되는 질환들 일체,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비염이나 얼굴 표면에 있는 구안화사, 또 얼굴과 머리 내외 쪽으로, 목뼈 내외 쪽으로 있는 관련된 것들이죠. 네. 각각 이렇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 증상들이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점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딱 보고서 쭉 통하는 이런 관점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두경부 관련된 질환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과 증상을 어느 하나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경부 질환의 원인과 증상이 무엇보다 턱관절과 관련이 깊다면서요? 네, 이 뇌로 가는 뇌와 뇌혈액 공급로가 관련되는 경우들은 경추 1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마나 눈, 코, 귀, 혀 등은 경추 2번 하고 관련되고요. 뺨이나 치아, 얼굴뼈 등은 경추 3번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특히 경추 1번하고 2번의 이 축은 양쪽 턱관절의 X축, Y축, Z축, 수평까지 4차원적 불균형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양쪽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뇌로 가게 되면 뇌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양쪽 턱관절 균형을 맞춰주고 회복시켜주게 되면 정상적 위치로 가게 됐을 때 뇌와 척추와 관련되는 이런 기능들이 개선이 되죠. 그래서 두경부의 밸런스를 찾아내주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게 되면 아주 비범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턱관절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턱관절 균형이 무엇보다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두경부 관련 질환들을 두루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통과 어지럼증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통과 어지럼증 매우 흔한 병들이지만 그 원인은 무척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많죠. 많이 있는데 이제 보통 뇌혈관 이상이나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이 뇌 안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경추 1번이 틀어져서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여기를 바르게 해주면 정말 빠르게 낫습니다. 빛의 속도로 낫습니다. 정말 빨리 낫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일시적인 경우는 괜찮지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지속적인 두통과 또 어지럼증은 정말 괴로운데요. 이 두통 관련한 시청자 질문부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MRI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두통으로 너무 괴로운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분들이 종종 뵙죠. 이게 목이 틀어지게 되면 혈관이나 근육들의
근막 이런 데 긴장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경우죠. 뇌 MRI, 브레인 MRI에서는 정상인데 몸통에서 머리로 가는 뇌에서 몸통으로 오락내리락 하는 이 경추가 틀어지면서 좁아지게 되니까 연관되어 있는 신경들이 눌리고 혈관이나 근육, 근막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서 이 두통이나 또는 어지럼증이나 목 어깨 아픈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2년 된 두통이랑 불면증이 있었던 60대 여성분이신데요. 2년 전에 MRI를 찍었는데 정상이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분이 이제 불면증이랑 두통이랑 이것 때문에 신경과 약 드시다가 또 MRI를 다시 찍어봤는데 이번에도 정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9일 동안에 4번 치료를 받으니까 두통이 한 80%가 좋아지시고 그리고 와서 이제 띄엄띄엄 모시다가 이제 34일 동안에 6번 상부경추 교정 충화 치료해주고 또 침 치료하고 그렇게 하니까 두통이 한 90% 사라지고 불면증 약이랑 신경 안정제 끊게 되면서 잘 주무시게 되더라고요. 두통은 정말 의외로 아주 쉽게 잘 나았고요. 편두통도 정말 잘 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통을 앓는 분들이 제법 많아서 다른 증상들이 같이 있는 치료 사례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두통이랑 그 안면에 경련이나 안면 연축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메이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디스토니아, 근긴장 이상증의 한 종류죠. 이분은 이제 임플란트 치료 받느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나서부터 발병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굴이 떨리기도 하고 두통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고 또 부산에 있는 그 대형 의원에서도 검사를 해봐도 원인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이게 이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서 했던 것 그리고 또 임플란트 치료하게 되면 음식을 한쪽으로 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턱관절의 불균형이 생겼고 그래서 턱관절 불균형이 상부경추의 아탈구까지 돼가지고 나타난 경우다라고 보고 치료한 분이죠. 이분이 첫해에는 한 99번 정도 오셨고요. 그러면서 1년 한 9달 정도 100회 조금 넘게 치료받으시는 중에 두통은 사라졌고 안구건조 정도 없어지고 인공눈물 넣는 것도 없어지고 또 입술 마비감 이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안면 연축 얼굴이 이렇게 찡그려지는 거 마라가 신경 쓰면 그런 거 이런 것들도 한 작년 말에는 한 50% 이상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살만하니까 좀 띄엄띄엄 이렇게 한두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오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셨었죠. 또 다른 한 분은 이분은 이제 음식 알러지가 되게 심한 분이신데요. 전신 가려움증이랑 이분은 김치 국물에 올리고당 넣으면 괜찮은데 김치 국물에 올리고당 대신에 흰 설탕 넣으면 눈이랑 머리가 이상이 생기는 분이에요. 류마티스 인자가 검사하니까 정상이 2배가 나왔던 분인데 참 신기한 게 된장찌개 먹으면 두통이 생기고 눈알이 이렇게 막 빠질 듯이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었던 분인데 지금 17회 치료 중이신데 이분이 이제 치료받으면서 전신 가려움증 없어졌고 눈 침침한 것도 많이 줄고 머리 아픈 거, 눈 빠질 것 같은 증상도 지금 사라지고 있고 되게 많이 좋아하면서 행복해 하시죠. 우리가 먹는데 이전까지 괜찮았던 도라지가 먹고 나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처럼 이 음식 자체가 알러지가 되니까 먹는 즐거움도 없고 또 음식에 대한 과민성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런 장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가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양쪽 턱관절과 경추를 바르게 해주면 로베 반응에 의해서 요추가 좋아지고 요추가 좋아지면 흉추가 좋아지면서 균형이 좋아져서 뇌와 장신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좋아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지럼증 치료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지럼증으로 한 2년 정도 되셨던 분이신데 이분 이제 목 디스크도 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목 디스크 치료 받으면서 오셨는데 목이 아픈 것 때문에 어지러운 거 심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 다른 과 선생님은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저한테 와서 저는 그 상관 있다. 목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긴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상부경추 교정 치료를 위주로 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지럼증이 줄어들어서 이분이 한 달 정도 치료 받아보겠다 이러셨는데 한 달 안 오시고 3주 정도만 치료 받으시고 이제 나으시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분이 처음부터 목 디스크 증상이 있었을 때 같이 와서 치료를 했었다면 목 디스크랑 어지럼증 증상이 같이 치료가 됐을 테니까 좀 더 빨리 나아졌을 텐데 하는 마음은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두경부 질환의 증상 중에서는 얼굴 통증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얼굴이 찌릿하고 아픈 3차 신경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이 3차 신경통은 어떤 건가요? 예, 얼굴에 있는 신경인데요. 3차 신경은 이게 3개의 분지가 있죠. 눈 쪽으로 가는 안 분지가 있고요. 눈 위쪽으로. 그리고 상악 분지, 하악 분지 3개 분지로 나눠져 있는데 감각을 위주로 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아주 세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치아가 아픈 줄 알고서 치아를 발치해서 1개, 2개만 이렇게 뽑았는데도 아프고 또는 뭐 턱이 문제가 싶어서 턱을 치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게 턱관절하고 연관되어 있는 3차 신경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다고 오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 얼굴 신경 이상으로 통증이 생긴다고 하니까 치료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3차 신경통의 치료는 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환자분들에게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양하죠. 이게 비슷한 증상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과거력이 많지 않거나 또는 발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빨리 낫는데요. 과거력이 많고 수술하시거나 또는 뭐 드시는 약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해진 분들은 보통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양방에서 치료하다가 잘 안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치료했던 분 한 분은 이분은 처음에 딱 치료하고 났더니까 이게 턱관절 교합이 딱 맞춰지면서 치아가 교합이 쫙 잘 맞아지니까 삼계탕 고기 씹는 것도 드실 수 있게 되면서 되게 좋아하셨던 분도 계시죠. 한 번의 치료만으로 좋습니다. 이 사경증과 구안화사 또 그리고 안면마비로 인해서 안면 비대칭 두경부 통증을 앓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많으시죠. 구안화사는 안면마비인데요. 보통 이제 남는 기간 또 제일 빨리 나온 분은 19일 만에 나온 분이 있고 21일, 22일, 23일, 25일, 27일, 28일 뭐 한 달 반, 두 달 반 등에 잘 낫기도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구안화사 같은 경우는 이마가 움직이느냐 이걸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거든요. 예. 체크 포인트인데 여기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런데 발병 후에 좀 뭐 한 58일 또는 뭐 90일, 뭐 11개월, 3년 9개월, 7년, 8년, 10년, 49년 이렇게 오래된 분들도 오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치료해 보면 오래된 분들은 보통 한 100회에서 120회 정도, 발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한 20, 30회 정도에 났는데 네. 아주 심한 분들은 한 230회까지도 가야 되는 경우도 또 있죠. 특히 이제 난치성 안면마비로 신경 손상이 75%나 80% 또는 90% 이상인 분들은 한 100회 이상 오랫동안 치료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사경증 또는 연축성 사경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난치병 중에 하나죠. 목이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는 병인데 이런 병들도 이제 과거력이나 그 병증이 많았던 분들 또는 치아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좀 치료 기간이 길게 되고요.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뭐 10번 내외에서부터 낫기도 하는데 심한 분들은 보통 100번에서 120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보이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머리부터 목까지 해당되는 두경부 질환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눈, 코, 귀와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 관련 질환 중에서는 눈 떨림 증상이죠. 안검 연축이라든지 복시 증상의 치료 사례가 좀 있으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눈 떨림은 안검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분 창원에서 오셨던 한 7, 8년 된 분이신데 이분이 한 8, 9개월 동안 49회 정도 치료받으셨죠.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자주 많이 깜빡이셨어요. 정말 그래서 눈 뜨는 것도 힘들고 책 보는 것도 힘들고 막 이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창원에서 저희 한의원까지 오고 가고 하는 동안에 남편분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얘기도 하면서 좀 엉어려졌던 것들 좀 풀기도 하시고 이렇게 치료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장문의 편지도 써주시고 또 샌드위치도 만들고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셨죠. 이분이 낫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증상보다 조금 더 심한 안검연축이라고 하죠.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눈이 감겨져서 떠지지 않는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이분은 대구 쪽에서 오셨던 분이시는데 한 1년 정도 눈이 안 떠졌죠. 보톡스 맞아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안 좋아서 집에서도 눈을 뜨고 걸을 수 있는 게 한두 걸음, 다른 가족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인도해줘야만 걸을 수 있던 신봉사 같은 분이셨는데 부인이 대단하세요. 서울 가는 것보다 울산이 가깝다 이러면서 1년 동안 94회 오셔가지고 CBA 치료받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눈 떠서 운전할 수 있게 되셨죠. 이런 그 가족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환자분들을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이 확실히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산에서 오시는 분은 2년 된 여성분이신데 뇌 쪽에 미세 감압술 수술 받으셨어요. 그리고 보톡스 치료도 한 2번 정도 6개월마다 받으셨는데 증상이 여전해가지고 치료 오셨는데 치료 초기에 이제 집중 치료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한 74회 지금 치료받는 중에 요즘은 이제 치료받고 가시면 한 7, 8시간 눈 뜨게 되시고 가끔씩은 집에서도 이렇게 눈 뜨는 시간도 조금 늘게 된 분도 있으시고요. 세 번째 분은 또 이분도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도 한 2년 8개월 된 보톡스를 한 8회에서 9회 정도 맞으시는 분이신데 이분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지나면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톡스 최소 주기가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이분은 주 2회 한 3달 정도 치료받고 나니까 이전에는 산책할 때 가족분이 이렇게 손을 잡아줘야만 갔었는데 지금 혼자서 한 20분 정도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셨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런닝머신 위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손잡이를 잡고
뛰었는데 지금 안 잡고도 이제 뛸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좋아지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치료 사례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복시 사례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복시 눈하고 관련되는 거죠. 눈 시신경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 전주에서 오셨던 분이 처음 오셨던 분이 이분이 이제 치아 교정하시면서 치아 교환면에 치아 면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되는데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환면이 틀어진 것 때문에 턱관절 불균형이 심화돼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치아 교정하는 치과를 바꾸기도 하시고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호전된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오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2박 3일 오전 오후에서 한 주일에 6회를 치료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17주 102회 치료받고 있는 시신인데 2년 된 복시 증상이 한 70% 정도 좋아지셨고 처음엔 되게 예민했어요. 당연하겠죠. 물체가 잘 안 보이고 겹쳐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치료받으면서 좀 몸이 좋아지니까 이분도 좀 여유도 생기고 순해지시기도 하시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생리통이 되게 심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생리할 때는 진통제를 하루에 3개에서 한 6개 정도까지 드셨는데 예. 최근 2달 동안은 진통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고 생리통 또 한나절 정도만 참을 만한 정도가 되면서 전체적인 생리통 관련된 증상들 한 80% 이상 좋아지는 분도 계시고요. 부산에서 오시는 복시 환자분도 있으신데 이분은 또 이제 임플란트 치료하느라고 음식 한쪽으로 씹으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또 이렇게 2개로 보이시고 눈통증도 있고 어지럽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밤에는 소변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보셨던 분이신데 아무래도 임플란트 치료하다 보니까 음식을 한쪽으로 씹게 되고 그러면 턱이 틀어지고 경추가 틀어진 거였었고 그래서 뇌 기능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심해진 거다. 로백 반응에 의해서 삼부 경추가 틀어지니까 요초 3, 4, 5분도 틀어져가지고 소변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CBA 치료 9번 지금 치료 중이신데 식사에 초점 맞는 거니까 점차 멀어지면서 호전 중이시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발병 한 달 만에 오신 분이신데 복시도 있고 어깨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고 눈도 건조하고 눈도 부시고 심장발 빨리 뛰고 신경도 예민하고 이게 다 따로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증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검사에서는 또 이상이 없대요. 그럼 이런 경우는 뇌신경, 뇌의 문제인데 이게 경추가 정면에서 봤을 때 틀어지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목이기 때문에 생긴 거다. 치아 교환도 약간 기울어져 있고 하악치아가 뒤로 후퇴되어 있는 교합 상태니까 이거 조금 더 앞쪽으로 나오면서 턱관절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상부 경추 교정해주고 이제 치료해주는 쪽 위주로 했는데 한약을 좀 같이 썼죠. 그랬더니 복시 증상이랑 안구건조증이랑 신경 예민한 거, 가슴 답답한 거, 숨쉬기 곤란한 거, 수족 냉증 같은 게 모두 호전되면서 되게 좋아하셨던 분도 기억이 나네요. 예, 이렇게 눈과 관련된 질환 또 치료 사례 살펴봤고요. 또 코와 관련해서는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코로나 후유증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까? 네, 다 있죠. 이거 비염은 너무 잘 나아요. 이 턱관절 균형약 치료로 해보면 오래되고 잘 안 낫는다고 하는 분들도 이 경추 1, 2번이 재정렬되면서 한약을 쓰면 같이 잘 낫는데 정말 잘 낫는 카테고리, 턱관절 균형약 치료했을 때 잘 낫는 카테고리 2개가 두통하고 비염. 예, 만성비염, 알러지성 비염, 축농증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이런 게 정말 잘 낫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사례가 3월 달에 특목고에 진학했는데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머리가 멍해지고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어져가지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맨날 게임만 하고 좀 늘어져 있고 그랬었는데 이 학생 또 이제 정면에서 보면 경추가 틀어져 있고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일자목이었거든요. 그래서 5달 동안에 49회 치료 중에 정말 많이 좋았어요. 어머님도 같이 치료받았는데 어머님도 이제 쌩쌩해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기억력도 좋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험 보는 거, 테스트하는 거 그런 것도 잘 돼서 진급도 하시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도 회복이 되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고 다른 거 해보려고 그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다시 입학하게 되는 삶이 어떻게 보면 포기가 됐을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가족분들도 모두 좋아하시고 이 학생의 삶도 좋아지고 하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이 치료로 더 큰 성과와 성취로 또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명이나 또 난청 같은 귀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재발이 쉽고 또 치료가 까다롭다라고 하던데요. 특히 턱과 관련한 이명과 난청 치료 사례가 가장 많다고요. 좀 치료 사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보니까 이명이 생기는 분들은 귀 쪽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제일 약한 분들이고요. 네. 눈 쪽으로 문제, 안구건조증이나 아니면 안검눈축이나 이런 게 생기는 분들은 눈이나 눈 꺼풀 쪽으로 문제가 많아서 3차 신경이나 구안화수 쪽에 생기는 분들은 이 안면신경이나 얼굴 쪽에 문제가 많아서 생기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것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인데 이명 같은 경우도 보면은 턱관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귀에 고막하고 연결되는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턱관절의 불균형, 두개골과 경추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줄 때 많이 좋아지게 되죠. 또 한 분은 이제 턱관절 문제로 서울까지 가서 치료받았던 분이신데 이분 한포진도 있었고 뭐 교근축 소술도 받으셨고 하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2번 치료하고 나서 이명이 사라졌던 분도 있으셨고요. 네. 그리고 뭐 군대에서 사격 후에 이명 생겼던 청년도 치료하고 좋아진 경우도 있고 또 노래방에서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큰 소리 듣고 나서 생겼던 분도 치료가 좋아졌던 분도 있고 또 돌발성 난청이 생긴 분들도 치료받다가 양방향 치료받다가 안 나와서 와가지고 치료받고 좋아진 분들도 있으시죠. 지금 또 떠오르는 한 분은 이분은 이제 이명의 청력저하 그리고 목 디스크 증상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어지럼증이랑 구토도 심하셔가지고 이제 강의하시는 중에 막 구토도 한 10번 정도 하시고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뻔도 하고 그랬던 분이신데 오른쪽 이명은 3번 치료하고 12일 치료로 좋아졌는데 왼쪽은 이제 보청기를 껴도 사람 소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 한 20 정도 수치였었는데 1년 정도 치료하고 나니까 보청기 끼면 사람 소리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 60 정도로 호전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곳, 경추의 문제나 또는 턱관절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줬을 때 좋아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입과 턱이 저절로 움직이는 근긴장 이상 관련 치료 사례도 좀 있으실까요?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하악 구강 근긴장 이상증 또는 구강하악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얘기하는데 턱이 이렇게 떨리는 거죠. 저절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이분 또 서울까지 이제 치료차 가셨던 분이신데 올해 오셔가지고 한 67회 지금 치료 중이신데 80% 정도 호전되셨고 호전되는 중에 이제 채머리 언더는 거나 그리고 코골이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라졌죠. 이런 이제 하악 구강 근긴장 이상증 외에 근긴장이 성대 쪽으로 가게 되면 발성장애 근긴장 이상증이 되고요. 이런 경우들도 의사소통하는데 이제 뭐 4번씩 얘기가 되셨던 분이 치료하면서 2번으로 줄어든 분도 있으시고 또 생후 100일에 폐혈증으로 인해서 발음이 좀 더디고 말 더듬고 했던 분인데 이분도 한 1년 동안 80회 치료하고 나니까 발음도 좋아지시고 또 손가락 움직이는 거, 손목 움직이는 거 이런 거까지 같이 좋아하셨죠. 그 어머님이 아들이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거 보는 게 소원이다 이럴 정도까지 힘드셨던 분인데 폐혈증, 우울증으로 정말 여러 가지들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감사했고요. 지금 이제 제일 오래 치료하고 있는 분이 만 12년 동안에 1140번 치료받은 내성마비에 내전증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친정엄마하고 말을 할 때 친정엄마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말을 3번, 4번씩 했던 분인데요. 이분 치료하면서 뭐 발가락 부러졌던 거 펴지고 사시도 없어지고 시야소실증도 없어지는 거 더불어서 말하는 거 이 정말 좋아지셨고 어휘도 늘게 되고 말도 되게 청산유추같이 잘 하시게 된 분도 있으십니다. 예, 좋습니다. 자, 목과 관련한 두경부 질환 중에는 발병률이 높은 게 또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관련한 치료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로 한 4년 정도 영약 복용하고 있던 중에 3년 전부터 이제 운동틱이 같이 생겨서 왔던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었어요. 경추 2번에 극돌기하고 치돌기 연장선이 이렇게 얼굴에서 제법 틀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얼굴 중심선하고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생 먹어야 안 되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계속 먹었는데 이거 우리 치료해봐가지고 평생 안 먹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제 10회 치료를 154회 정도 했는데 운동틱 증상은 사라지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좋아져가지고 복용량을 2분의 1로 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종료하게 된 경우죠. 좀 더 치료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아쉬움은 조금 남습니다. 자, 이 갑상선 암 등의 암이나 또 여러 질환으로 인한 수술 후에 두경부 관련 치료를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후유증들이 나타나나요? 예, 보통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조금 이게 관점을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왜 암이 생겼을까요? 암이 생기는 부분은 여러 군데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 생겼을까요? 그쪽 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약한 부분이니까 물이 제일 낮은 곳에 모이는 것처럼 거기 종양이 생긴 거라고 보는 거죠.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들도 각각의 장기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장기를 지배하는 신경들이 나오는 척추가 틀어지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관련되는 기능, 장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난 거고 그럼 그 연관된 척추들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바로잡는 기준이 되는 부분을 바로잡게 해주기 위해서 양쪽 경추의 양쪽 턱관절을 균형을 찾아주게 되고 또 경추의 아탈구를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X축, Y축, Z축 그리고 수평 중심까지 16분의 1에 드는 포인트를 여기서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경추 1번이 틀어져서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만성피로, 만성감기,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구역질, 불안, 불면, 신경과민, 신경쇠약, 신경질, 짜증 잘 내고, 건망증, 정신병원, 죽성, 사경증, 뇌전증, 뇌신경세포 손상질환, 일체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요. 경추 2번이 틀어지면 눈, 코, 귀, 입의 증상들, 또 갑상선 같은 경우는 경추 7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목의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생기고 연관되는 각각의 기능들이 문제가 돼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오,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관련된 치료 사례들도 좀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0대 여대생인데요. 악성 갑상선 암이었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악성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받고 왔는데 보니까 일자목이고 경추는 오른쪽에 약간 틀어져 있는데 그 상하악체의 치아 교합이 낮아서 아래쪽 치아가 뒤로 밀려가지고 아예 전혀 안 보이는 경우죠. 이런 무턱인 패턴들은 양쪽 턱관절의 불균형까지 같이 있게 되니까 이걸 바로 잡아주면 좋아지겠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 있는 치아가 앞으로 나오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다양한 증상들이 개선이 되었고 특히 안면 비대 징후가 좀 많이 씌워지고 아가씨도 이제 좀 더 삶의 활력도 생기고 좋아지니까 되게 좋아하게 됐죠. 이 경추 2번의 치돌기와 극돌기하고 이 연장선 그리고 다른 경추들의 극돌기의 연장선 또 그리고 얼굴의 중심선 이 세 개의 선이 일치되는 쪽으로 정렬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치료하는 FCSD 턱관절 균형학의 치료 목표 중에 하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숨어있는 이 세 개의 선이 일치되는 쪽으로 해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경부 질환에 대해서 두루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질병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치료 사례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더 쏙쏙 잘 됐던 것 같아요. 자, 끝으로 두경부 질환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뇌성마비는 뇌전증 같은 경우도 턱관절하고 경추 정렬을 통해서 좋아지는데요. 특히 이게 음식을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치아가 손실이 돼 있거나 또는 임플란트 치료하거나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치아를 음식을 한쪽으로 씹더라도 나중에는 반대쪽으로 껌을 좀 씹거나 하시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가장 생각이 중요한데요. 생각에서 이제 건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좋은 말 많이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몸의 균형 또 조화가 우리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기헌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따스한 온기가 그리운 시기인데요.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 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외로움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이젠 건강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